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식품을 강의하는 박대준입니다. 자, 먼저 식품기사 필답형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이 강의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강의를 구매를 하셨다면은 그 이유는 간단하죠? 빨리 합격하고 싶다. 이 일념으로 구매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필답형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필답형이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나, 그리고 경향이 현재 어떠한가, 이것들을 짚어보고 이 경향에 맞추어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필답형 문제는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100% 필답형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그 중에서 당연히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아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왔겠죠. 자, 그 중에서 공단에서 요구하는 점수는 몇 점이다? 60점이다. 60점 이상만 득점을 하면은 당연히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공단에서 공지할 때는 식품기사 문제를 20문제 내겠다고 했으니까 100을 20으로 딱 나눴을 때 한 문제당 평균 몇 점? 5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5점짜리만 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뭐 4점짜리, 5점짜리, 6점짜리. 자, 이렇게 3개를 낸다고 봤을 때 통상적으로 20문제에서 각각 몇 개씩 배분이 기본적으로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일단은 6개, 6개, 6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2문제 남죠? 어디다가 배치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이렇게 배치하는 게 그나마 형평상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볼게요. 6점짜리 포기하고요. 4점짜리, 5점짜리 다 맞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4, 7에 28, 5, 6에 30 합치면 몇 점? 58점. 아니 13개나 맞았는데도 합격을 못한단 말이야? 분명히 이 생각할 수 있어요. 최소 14문제를 맞춰야겠구나. 6점짜리도 하나 포기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몇 점? 64점. 이렇게 합격 범위 안에 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적은 거에서 뭐 4점짜리 하나 빼면은 딱 60점 맞으니까 합격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았다고 생각하고 적었는데 틀릴 수가 있고, 쓰고 나서 내가 이렇게 쓸 거 잘못 썼나 생각을 했겠지만은 알고 보니까 덜컥 점수가 더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4문제를 맞춰야 합격 안정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자, 문제가 현재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나, 이 경향이 또 궁금할 거예요. 제가 2004년에 나왔던 문제부터 쭉 뜯어보니까 전반적으로 경향은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식품 공정 및 관계 법규, 그리고 식품 가공학 및 제조 공정, 그리고 계산 문제, 그리고 화학 및 생물학, 이렇게 총 4가지 분류를 할 수 있었는데, 자, 일단 20문제가 나오니까 모르긴 몰라도 5문제씩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제가 점수 배분해서 봤겠지만은 죄다 5점만 내는 거 아니었죠? 4점짜리, 5점짜리, 6점짜리 각각 7개, 6개, 7개 이렇게 낼 수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역시 편차가 있다. 이 점도 같이 봐야 돼요. 자, 모르긴 몰라도 한 문제에서 2문제는 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최소 3문제, 최대 7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지 한번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법에이라면 왠지 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해갖고 딱 지웠다고 볼게요. 아니다, 한 문제 더 집어넣을까? 해서 한 6개를 편성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최소 한 문제는 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서 한 문제를 빼볼까? 딱 4개 이렇게 한번 적어봤다고 볼게요. 자, 10문제네요. 5개씩 배치를 할까? 아니지. 좀 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 가공화학 쪽에서 점수를 한번 확 빼버릴까? 해서 3개 이렇게 냈으면은 자연스럽게 화학과 생물학은 몇 개?
7개 이런 식으로 편성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출제위원들의 그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그 문제를 뽑아냈을 때 그 성향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이렇게 딱딱딱 완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경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최소 3문제, 최대 7문제 이렇게까지 낼 수는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식품 공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합격 전략을 위해서 각각 4과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식품 공전 및 관계 법규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식품 공전과 관계 법규를 보기 위해서 참고해야 하는 사이트는 총 3군데가 있어요. 자, 일단은 식품안전나라가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파란색 그 배너라고 하나요? 그 창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클릭을 하면은 네, 식품안전 쪽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식품안전에서 식품 표시, 건강기능식품, GMO, 그리고 수입식품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좀 중점을 맞춰야 된다면 좀 건강기능식품 쪽에 좀 중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문제가 그 자주 좀 출몰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식품안전나라를 위주로 보겠다. 그러면은 건강기능식품을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공전을 또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물론 공전은 식품안전나라의 하위 사이트이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따로 분류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보는 방법이라든가 그 절차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아예 따로 나눠놨어요. 자, 공전은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일단 식품공전, 식품첨가물 공전,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이렇게 있는데요. 자, 건기식 같은 경우는 공전 사이트에서 또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요 4가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식품공전, 식품첨가물 공전,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이렇게. 자, 여기서 뭐 각종 그 중금속 원소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물질들 분석하는 방법들이 다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보통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하고 살균 소독제에서 나오기보다는 보통 이 2군데 위주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 공전과 식품 첨가물 공전을 꼭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2개 중에서 특히 뭘 골라야 되냐? 저는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식품 공전의 범위가 좀 넓으니까 얘를 좀 더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뭐 어쨌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는 법제처인데요. 자, 법제처는요, 식품공전하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없지만은 하지만 그래도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쭉 정리해 놓은 사이트예요. 자, 일단 법제처에서 나올 만한 거 해썹이 있죠. 안전관리 인증기준이라고 하는데 자, 제가 식품미시라고만 썼거든요. 자, 이거 엄밀히 좀 써보면요, 식품 및 축산물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식품과 축산물에 대해서 그 관련된 그 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대한 절차들이 있는데요. 단순히 이 전문만 읽으면 되느냐? 아니요. 여기에 또 보면요, 그 별표라고 해갖고 별도의 뭐 한글 문서가 있어요. 한글 문서 아니면 PDF 파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특히 이 한글 문서 뭐뭐뭐 이름 회사 HWP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를 클릭을 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해썹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흔히 기출 필기에서 봤던 것들, 일단은 준비 5가지 그리고 또 원칙 7가지 총 12개 이렇게 외우는 것이 좀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근데 이게 너무 식상해서인지 요즘은 별표 쪽에서 많이 문제를 내더라고요. 뭐 별표 1에 선행 요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자가 품질 검사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법제처에 있는 내용을 보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표시 기준도 있고요. 유통기한 설정 기준도 있고요. 그리고 감염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쫙쫙쫙쫙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모두 보는 게 가능할까요?
공전만 해도 거의 페이지가 한 1000페이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암기에 자신 있다 하신다면 이런 건 가능해요. 기출 위주로 돌리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쭉 숙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 교재에 보면요, 어느 연도에 어떤 게 출제가 됐는지 그것들을 다 적어놨거든요. 자, 그리고 이 기출만 보느냐? 기출은 물론 인접한 내용들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검색을 생활하셔야 돼요. 검색을 하게 되면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공전, 법제처 관련된 창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 관련된 것도 같이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식품공전에서 내가 간장을 찾아봤다. 그러면은 간장과 관련된 다른 장류도 있겠죠. 뭐 고추장도 있을 수 있고 된장, 청국장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문제에서 만약에 고추장에 대해서 좀 묻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 고추장을 쓰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돼요. 물론 저는 준비라든가 정리 같은 걸 되게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교재를 내놓고 강의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는 정리된 자료를 배포했을 뿐이지 중요한 거는 공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최신 정보를 교체를 해야 된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자체의 내용이 됐든 공전의 내용이 됐든 법제처의 내용이 됐든 자, 이런 법조문들의 특징이라면은 개정과 삭제, 뭐 통폐합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변형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기 때문에 내가 소지한 자료는 어느 시점에 가면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 있다. 내가 아무리 만든 자료라도 틀릴 수 있다. 이 점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이것을 좀 주력 과목으로 삼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그나마 좀 추천드린다면은 기출 위주로 돌려라, 최신으로 교체해라. 이 두 가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팁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 점을 유념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식품가공학과 식품제조공정 이것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굳이 제 자료뿐만 아니라 뭐 출판사에서 나온 교재라든가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뭐 곡류 가공 방법, 식육 가공 방법, 과일 및 채소류 가공 방법, 두류 가공, 뭐 수산물 가공, 뭐 통병조림이라든가 레토르트 식품 같은 거,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 식품들이 있겠죠. 뭐 우유라든가 아니면은 주류라든가 뭐 등등 다양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의 경우는 일단은 나오던 것들에서만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가끔 가다가 문제에 변화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아예 식품 제조 공정에 사용하는 기기를 묻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를테면 뭐 분쇄기 같은 거 그런 거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가공에서 사용하는 기기가 나온다. 자, 이거는 그 식품산업기사에서 식품 제조 공정 파트를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기기는 그냥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머리를 굴리기도 전에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기 마련이거든요. 자, 하지만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뭐냐? 나오던 부분은 항상 한정이 되어 있다. 실제로 기출을 봤을 때 좀 숫자가 좀 많이 찍혀있는 회차들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것들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워낙에 정형화가 많이 진행된 부분이니까 새롭게 추가될 부분은 적다. 이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식품 가공은 좀 전략을 세워서 공부해 볼 만해요. 얘는 그냥 기출을 돌리는 게 가장 현명하다. 기출 돌리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게 효용성이 가장 좋아요. 암기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법을 외우느냐 아니면 식품 가공을 외우느냐 라고 생각한다면 식품 가공 위주로 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가공에서 외우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경우 있거든요. 분명히 내가 봤던 내용이긴 한데 잘 모르겠다. 아니면 전혀 엉뚱한 내용을 좀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근데 얘가 가공에 쓰이는 원리라고?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화학이라든가 생물학 여기에 대한 그 기본이 튼튼해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이런 거 있죠. 두부 가공. 자, 두부를 만들 때 뭐 이런 조건이다. pH를 이렇게 줬는데 얘가 두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라든가 어떤 첨가제를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얘가 과연 두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거 물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화학 및 생물학의 기본이 튼튼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대처해라. 기출을 위주로 돌려라. 다만 화학과 생물학 공부를 좀 튼튼히 해두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계산 문제입니다. 자,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숫자만 봐도 아, 머리 아프다. 정말 공부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계산 문제가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점수를 올리기엔 가장 적절한 과목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계산 문제를 봤을 때 크게 세 가지에서 출제가 돼요. 농도가 있습니다. 자, 농도의 경우 퍼센트 농도, 몰 농도, 노르말 농도, 몰 분율, 수분 활성도 뭐 등등이 있는데요. 아니, 수분 활성도가 왜 뜬금없이 농도에 나오느냐? 자, 왜냐면요.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 거는 물의 몰 비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몰 비율, 몰 분율 결과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단위 환산이 있는데 주로 단위 환산에서 나올 만한 거는 뭐 열량 및 에너지를 계산해봐라. 아니면은 단순히 어떤 단위가 있는데 어떤 걸로 바꿔봐라. 뭐 예를 들어 뉴턴이라고 하는 거를 뭐 가지고 뭐 킬로그램 단위를 꺼낼 수 있겠냐. 아니면은 통조림을 만드는데 그 기계 대수가 몇 대 필요하냐. 아니면은 그 몇 시간 동안 작업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뭐 작업 시간. 아니면은 기계 대수.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단순한 단위 환산에 좀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반응 속도가 있는데요. 자, 반응 속도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반응 속도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미분이라는 방법이 좀 들어가거든요. 미분 적분. 그걸 이용해서 뭐 큐텐이라든가 세균, 멸균, 유통기한 등등을 결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때 사용하게 돼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분과 적분에 대한 좀 센스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점이 있어요. 물론 저는 다 정리해놓고 어떻게 써라라고 식을 던져드릴 수 있어요. 그것들을 외우는 식으로 해서 대처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기타 계산인데 뭐 순열과 조합이라든가 뭐 내사법이라든가 확률과 통계 뭐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요. 제가 기타 계산이라고 쓰긴 했는데 뭐 일단은 문제풀이 좀 더 넓어지고 범위가 좀 하다 보면은 아예 관능검사 파트로 해서 따로 분리할 생각이기는 해요. 이런 부분들은. 왜냐면은 관능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통계적인 그런 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좀 묻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 그 문제풀이 좀 많아진다. 그렇게 되면은 따로 뺄 계획은 있어요. 하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그냥 관능검사를 물어보는 게 화학과 생물학에 나오는 그런 수치, 특히 뭐 기출에서 봤을 때 그 식품화학 파트 있죠. 그쪽 범위 내에서 조금 심화된 거를 묻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기타 계산 파트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기타 계산은 제쳐두고서라도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농도, 단위 환산, 반응 속도. 제가 농담 반, 진담 반로 하는 얘기지만 이 세 개에서 거의 확실하게 두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부분은요. 누가 뭐래도 직접 손으로 쓰고 계산식을 유도하고 만들어 보지 않으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손에 익히기 가장 까다롭다. 네,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아무리 이과 머리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손으로 쓰지 않으면은 못 풀어요. 이런 거는
깔고 가야 돼요. 교차 지원을 통해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가공업에 좀 종사하거나 뭐 QA, QC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계산 파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실 거를 예상하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점수를 올리기 가장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나오는 게 요 세 가지 유형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기타 계산도 있긴 하지만은 얘는 논외로 치더라도 거의 세 가지에서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유형만 제대로 잡아놓고 손에 문제 푸는 것만 익숙하면은 얼마든지 점수를 확 올릴 수 있다. 노력한 만큼 그만큼 가성비가 좋은 게 바로 계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렇게 문제를 풀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요?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자, 특히 물질수지, 피어슨 공식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제가 뭐 고물이니 저물이니 아니면은 그 5개 위치에다가 숫자를 적어갖고 표시를 한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 텐데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수학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형식을 기억해서 숫자만 끼워 넣는 식으로 좀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효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단위 환산 문제 같은 경우는 식을 외워서 쓸 생각을 애초에 버리세요. 왜냐면은 단위 환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텐데 근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때는 어떻게 써야 된다 뭐 문제가 되게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식을 하나하나 다 외워 쓴다? 불가능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추천하는 거 단위를 쪼개갖고 내가 원하는 단위만 남기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단위들을 죄다 소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풀 때 이렇게 쓸 텐데 여기다가 제가 뭔가 숫자를 적을 거예요. 여기도 숫자 적고 뒤쪽에는 제가 단위를 적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속도다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쓸 거고 그리고 요 밑에도 관련된 단위가 있겠죠. 뭐 밀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밀도 같은 경우는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 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자 여기 그램 센티미터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소거하는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단위가 무엇인가 이것만 딱 잡았을 때 나머지를 없애고 남기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니까 되네 라는 경지에 이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식품기사 합격은 거의 절반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학과 생물학인데 일단 유형이라고 한다면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일단 미생물학, 그리고 발효공학, 분석화학과 기기분석, 관능검사 이렇게 있는데 자, 요즘 들어갔고 화학하고 생물학에 대해서 좀 이론적인 부분을 좀 묻는 경우가 좀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 두 부분인데요. 분석화학과 기기분석, 관능검사 이 세 파트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얘네들이. 자, 실제로 화학하고 생물학에서 뭐 중요하다고 생각할 만한 거, 뭐 해당 과정 같은 경우는 거의 몇 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식으로 해서 멘붕에 빠뜨리긴 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거의 기기분석 파트, 특히 뭐 크로마토그래피 있죠? 이쪽 파트에서 뭔가 조금씩 던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경향을 봤을 때는 나중에 기기분석 자체를 좀 더욱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 이렇습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화학분석 기사라든가 아니면 뭐 기기분석에 관련된 책을 읽는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거의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그런 기기분석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미생물의 이름하고 발효산물은 좀 외워두실 필요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김치를 터트리는 김치를 한국 수송하는데 그 비닐백을 터트리는 원인이 있다. 무엇이냐? 이러면은 뭐 이상발효, 젖산결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뭐 이런 식이죠. 그때 생성되는 가스는 뭐다? CO2다.
이런 거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발효산물 외워주셔야 돼요. 미생물 이름도 좀 보시고. 그리고 또 화학식을 좀 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필연적으로 뭐 A하고 B를 집어넣었더니 뭐 C하고 D가 튀어나왔다. 뭐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대문자로 A, B, C, D 이렇게 쓰긴 했는데 자, 실제로는 뭐 탄소, 수소, 산소 이런 거 조합된 그런 물질들이겠죠. 자, 이 화살표를 경계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질량 보존이 되는지 그리고 전하량 보존이 되는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식을 맞춰주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관능 검사 같은 경우는 좀 통계적인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데이터가 현재 덜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하면서 그때그때 설명하는 식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기분석 파트 같은 경우 특히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니까 추가로 개설이 된 그런 그 크로마토그래피 기기분석 파트를 일단 보시고 이를 감안해서 공부를 해주세요. 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강사에게 질문할 게시판에다가 글을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내가 어떻게 식품 기사를 공부해야 되는지 필답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